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하얀 국화더미 사이 울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내 며느리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강한 여자야.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눈물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 있었지요. 나는 수진을 딸처럼 여겼습니다. 결혼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울던 그 아이. 어머니, 저 잘할게요. 그때의 그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미소가 나를 속였다는 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지금은 남편도 아들도 없이 작은 전셋방에서 혼자 삽니다.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침 창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햇살이 들어올 때면 그 빛 사이로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아침을 좋아했거든요. 민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유난히 겁이 많았어요. 소풍날 도시락이 식으면 안 된다며 꼭 내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아이였지요. 그런 민수가 장성의 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기특하면서도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이제 저 손을 잡을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날 처음 봤던 수지는 참 단정했어요. 검은 머리를 단아하게 묶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수진을 친딸처럼 대했지요. 수진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내가 반찬을 해놓으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 돌려보냈습니다. 명절 때면 어머니는 쉬세요 하며 나보다 먼저 일어났고 아플 땐 약을 지어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했지요. 우리 며느리는 참 복덩이야. 세상에 저런 애 또 없지.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의 행운이라고. 민수는 어릴 적부터 어리숙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요. 하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25부터 가장 노릇을 했으니까요. 그런 민수를 수진이 곁에서 다독여줬습니다. 민수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결혼 후 5년 동안 큰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새 식구가 모여 식탁을 차렸고 사진 속 우리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모르겠지만요. 수지는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 반찬 수가 줄었고 전화는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그녀는 늘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참고 있었지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퇴근이 늦어도 집에 불이 꺼져 있어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밤늦게 집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의 식탁엔 말라버린 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그 무렵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단정했고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멀리 가 있는 사람처럼. 어머니, 민수가 요즘 좀 예민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예전엔 그 애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효녀 같았으니까요. 가끔 시장에서 옷을 사오기도 했지요. 이거 어머니 색이에요. 따뜻해 보여서요. 그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이 옷이 내게 남은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세상은 늘 조용히 변합니다. 무너지는 건 소리 없이 일어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미소가 언젠가 나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갈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도 며칠은 멍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다 마시지 못한 커피잔, 달력엔 회의 오후 3시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걸까요? 며느리 수지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 좀 하셔야죠. 그녀는 냉장고 속 반찬을 꺼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깔끔한 걸 좋아했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너무 덤덤했거든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 민수 씨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이라니요. 나는 아들이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과 함께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민 서류를 보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단독 수령인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겁니다. 3개월 전에요. 3달 전이면 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는 민수가 건강했을 때였습니다. 왜 굳이 그 시점에 바꾼 걸까? 사무실을 나서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바꾼 거니?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해달랬어요. 혹시 사고 나면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수는 그런 거 귀찮아 하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걸렸습니다. 너무 미리 준비된 듯한 말투, 그리고 전혀 슬퍼 보이지 않는 얼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맡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수지는 그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정숙 씨,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며칠 전 동네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피가 섞이지 않아서 더 어려워. 그땐 그냥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민수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혹시 보험 관련 서류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나 책상 서랍엔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회사 메모뿐이었습니다. 단 하나 낡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속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내가 많이 예민했지. 회사 일도 힘들고 너한테 괜히 짜증내서 미안하다. 우리 다시 여행 가자. 이번엔 꼭 웃으면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아내를 아꼈는데 그녀가 과연 그 마음을 알았을까? 며칠 뒤 수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정리됐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명란 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이 돈
너 혼자 받는 거 맞니? 네. 민수가 제 이름으로 바꿨다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나눠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제사도 있고.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민수는 제 남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에는 예의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서철을 챙기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서류 한 장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 다음 날 민수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민수가 보험을 바꾼 적이 있었나요? 보험이요? 그런 얘긴 못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대답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문 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도 저 빗물처럼 언젠가는 흘러내리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민수가 정말 그렇게 바꿨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이름을 바꾼 건지 끝까지 알아내야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문 하나 열려 있지 않은 밤, 나는 민수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엔 먼지와 공기만 가득했지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조금만 더 물어볼걸.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정리된 장례식장처럼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난 듯 했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김기석, 민수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보세요. 민수가 알던 그 여자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사진 속엔 수진이 낯선 남자의 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석아, 너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걸 전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기석아, 나 요즘 이상해. 수진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느꼈던 불안이 이제야 내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니?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다만 형이 죽기 전날 밤늦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은 다 끝낼 거야.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다 끝낼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이 바로 사고 하루 전이었다는 사실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서류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한 얼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데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이 사진, 이게 뭐니? 사진을 내밀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던 그녀는 이내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의심이 많았어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밤늦게 차 안에서 그날 회식이 있었어요. 술 취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내일은 다 끝낼 거야 라는 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민수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매일 싸우고 의심하고 결국 그렇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만들어진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네. 어머니가 절 그렇게 보시다니 속상해요. 그녀는 커피잔을 밀쳐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젠 그만하세요. 민수도 저도 다 끝났잖아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끝났다는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바다에서 모래성을 쌌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수는 거짓말 안 하는 아이였지. 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언제나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쓰던 노트북. 장례식 후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지요. 혹시 나는 그걸 꺼내 전원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S. 손끝이 떨렸습니다. 폴더를 열자 몇 개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보험, 사진, 녹음. 숨을 삼켰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단서라는 걸. 진실은 어쩌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소리. 그 순간 내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그러나 너무나 낯선 목소리. 민수 씨, 그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건 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꼭 밝혀낼 거야. 새벽 3시.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용돌이 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온 짧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수 씨, 그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낮게 깔린 여자 목소리,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지요.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폴더 안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이라는 이름의 문서. 거기엔 낯선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김민수, 수익자 이수진, 보험금 6억 원. 그리고 가입일은 민수의 사고 3개월 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이걸 나 몰래? 누가 시킨 걸까? 수진 혼자 한 일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저는 민수 씨가 다니던 보험사 직원입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 내부 점검 중 이상한 보험 청구가 발견돼 연락드렸습니다. 민수 씨 사고 후 수익자분이 보험금을 2차례 나눠서 받으셨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차례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첫 번째는 기본 사망보험금, 두 번째는
특약 보장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청구 서류에 위조 흔적이 있어서요. 혹시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의 죽음, 수진의 침묵, 그리고 유거. 모든 게 맞물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미 완벽히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증거도 말도 눈물도. 그래도 멈출 순 없었습니다. 나는 기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기석아, 내가 말한 그날 민수가 무슨 얘기를 더 했니? 그날 형이 무서워했어요.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노트북 보여줘. 그랬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나를 믿었다는 걸, 나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석아, 나 경찰에 가야 할까? 어머님, 아직은 기다리세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는 게 나아요. 그 여자 쉬운 상대 아닙니다. 며칠 동안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행적을 쫓으며 통화 기록을 뒤졌습니다. 퇴근 후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태성 보험 설계사. 민수의 사고 이전 수진과 함께 보험 계약을 진행한 사람.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태성 씨죠? 김민수 어머니입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보험 계약건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 가입한 보험인데 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서명, 어머님 거 아닙니다. 위조됐어요. 그 말에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이 정도면 수사 요청 가능한 사안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나올 듯 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진 눈물은 사치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들 잃은 평범한 어머니였는데 이젠 누군가의 진실을 좇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부터 지켜볼게. 끝까지 가볼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무언가 결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을 마주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낮은 카페 조명 아래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디선가 금이 간 듯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 보험 든 거 아시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숨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한 일은 아니더라. 윤태성 그 사람, 너와 같이 있었지.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제안이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사고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민수를 몰래 빚의 보증인으로 세우고 그걸 덮기 위해 보험을 유도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그 사고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사고였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은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 돈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숨겼니? 왜 나를 속였어? 무서웠어요. 민수를 잃은 것도,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도 제가 죄인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본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더라면 내가 널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을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성이 들어섰습니다. 낯빛이 굳어 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있었군. 너 다 말했냐?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끝났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두게. 경찰에 신고했네. 그 말에 윤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자네가 위조한 서류, 보험사에서 확인했어. 모든 증거는 이미 제출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밀쳐나가듯 도망쳤고 카페엔 정막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은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너도 나도 조금은 편히 숨 쉬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이제 울어라. 이제서야 내가 사람 같구나. 수지는 스스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초라했습니다. 저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짧은 한마디에 몇 달간 짓눌러온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조서가 작성되는 동안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쳐버린 여자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태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절단된 브레이크 호스와 위조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켰습니다. 윤태성은 탐욕으로 민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도 두려움에 침묵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조용한 법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윤태성,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 피고인 이수진, 사기 방조 및 위조 혐의로 징역 3년. 정숙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느님, 이제 제 아들 영혼이 조금은 편해지겠지요.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묘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진 앞에 새 국화꽃을 올려놓으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다, 민수야. 내가 남긴 상처, 이젠 조금씩 아물고 있다. 수지는 조용히 절을 하고 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일 찾았어요. 작은 복지센터예요. 아이들 도시락 나르는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내 속죄일 거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는 민수의 영정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 너의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남은 건 용서뿐이다. 돌아서는 길, 수진이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도 우리도 이제 조금은 편해지자. 햇살이 묘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를 감싸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끝을 마주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실이 이길 수 있음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